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였는데 뭔가 이상했어.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야 본색을 알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도. 겉으로 보기엔 다 착해 보이고 말도 잘하고 이의도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깊이 사귀어 보면 이 사람 좀 조심해야겠다 싶을 때가 있죠. 사람을 잘못 만나면요. 마음이 다치고 시간도 빼앗기고 심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가까이 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10가지 기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은근히 지치는 사람,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은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친절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성은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말투가 무뚝뚝하거나 택배 기사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물건만 챙긴다거나 청소하시는 분 앞에서 일부러 피하거나 무시하는 행동들. 그건요, 마음속에 계급의식이 있는 겁니다. 쟤는 나보다 아래달 아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태도가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데이트 중에 상대가 식당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었대요. 거기서 바로 마음이 식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싶었대요. 사람은 특히 나이 들수록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인격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보다 약한 이를 대할 때 더욱 공손하다. 그것이 인이다. 두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가? 사과를 잘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마주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끝까지 변명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고 말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과를 못하는 사람은 종종 자기애성, 인격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즉, 자신은 항상 옳고 잘못을 인정하면 자신이 무너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문제 상황에서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민한 거야. 그런 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니 같은 말로 당신의 감정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은요, 사소한 일에도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라고 말할 줄 압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신뢰를 쌓아줍니다. 법정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이익을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유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세 번째,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가? 처음 만났을 땐 친절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 따라 달라지는 사람. 기분 좋을 땐 연락도 잘하다가 기분 나쁘면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자기 감정이 요동칠 때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감정 조절 능력이고, 이게 있는 사람이 결국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늘 말은 좋게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말은 잘하는데 말만 남기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는요,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일관된 행동은 신뢰의 기초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지, 평소 태도가 꾸준한지 시간을 두고 보셔야 해요. 김수환 추기경은 말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이는 사랑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네 번째, 남의 험담을 자주 하는가? 처음 만났는데 누군가에 대한 불평, 뒷담화를 시도 때도 없이 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당신에게 친절해도 그 말은 결국 당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험담은 자기 방어 기제 중 하나예요. 자신이 낮아지지 않기 위해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려는 심리죠. 처음엔 그 사람이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나중엔 당신의 사생활도 이야기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사람은요,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쉽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에는 반드시 자기 그림자가 섞여 있다. 험담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말하는 사람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메시지죠. 다섯 번째,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가?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와, 정말 잘 됐네. 내 덕분엔 아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심으로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척하지만 마음속에선 은근히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제가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잘 되지?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한텐 그런 기회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감정을 사귀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요, 비교보다는 축하를, 시기보다는 응원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부족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심리적 여유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남의 성공이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도 좋은 기운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긍정적이 되고 싶어진다. 이런 감정이 드는 사람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시기 없는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 위기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는가? 좋을 땐 누구나 곁에 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잘하고 웃으면서 지내죠. 그런데 내가 힘들어졌을 때, 일이 꼬였을 때, 병이 생겼을 때, 과연 누가 내 옆에 남아 있을까요? 병원에 입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연락이 자주 오던 사람들, 문득 한순간에 연락이 뚝 끊겼답니다. 잘 지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진짜 좋은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연락을 피하지 않습니다. 작은 문자 하나라도 괜찮아? 내가 도울 일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은 위로받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심리적 지지자라고 부릅니다.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도 함께 있어준다는 존재만으로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도망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이고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난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7번째,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가? 어떤 사람은요, 모든 일이 남 탓입니다. 회사 탓, 부모 탓, 환경 탓, 운이 나빠서 그랬다고 하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행동에는 늘 변명이 있고 자기 삶의 문제를 외부 요인으로 돌립니다. 반면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부족했구나.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지는 태도는요, 믿음을 줍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죠. 핑계 없는 사람, 남 탓하지 않는 사람, 그건 단순히 성격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숙도, 인생 태도, 철학이 깊다는 증거입니다. 정혜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은 비로소 성장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다. 8번째, 감정 조절이 가능한가?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죠. 그런데 그 감정을 그대로 타인에게 퍼붓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화를 내고 나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금방 풀려. 이런 말로 넘어가려고 하죠. 하지만요,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좋은 사람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차분하게 이야기하려고 하죠. 이런 사람은요,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마음이 편안합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심리학에선 이런 상태를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있어야 인간관계가 오래 갑니다. 감정 조절이 되는 사람. 그건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과 타인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진짜 인격이다. 9번째,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가?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사적인 질문을 하고 거절하면 섭섭해하는 사람. 좋은 사람은요, 당신의 경계를 알아보고 그것을 존중할 줄 압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적절한 거리에서 편안함을 지켜주는 사람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개인적 경계 설정이라고 해요. 이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만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 괜찮으시면 들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배려가 쌓이면 신뢰가 되고 서로를 지켜주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혜민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그 선을 존중해주는 것이 배려이고 사랑이다. 10번째,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말투도 거칠어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르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얘가 나다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좋은 사람은요, 당신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건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선해진다. 이 감정이 든다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 참 다행이었다.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더 외롭고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따뜻한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지금 당신 곁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